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지의 직병렬 연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기초 실험에서 알았듯이 내부 저항의 의미가 이번 설명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건전지 E1, E2, E3 이 부분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사실은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내부 저항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회로도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전지 안에 내부 저항이 각각 존재한다. 이렇게 내부 저항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 외부의 저항이 하나 연결된 상태, 이럴 때에 이 직렬 연결, 이 병렬 연결에 대한 계산에 의해서 전압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그러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지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왼쪽에 있는 이 직렬 연결된 것에 전류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I는 R분의 V였죠? I는 R분의 V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I는 R분의 V를 해버리면 I 얼마입니까? 여기 있는 이 5ohm이죠. 5ohm. V는 1.5, 1.1 더 더하면 4.5가 되는 거죠. 4.5.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보면 자, 5분의 4.5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4.5 나누기 5. 그럼 얼마입니까? 0.9네요. 자, 0.9 그러면 0.9 암페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값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단순히 저항을 얘만 계산을 했기 때문이죠. 내부 저항이 있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부 저항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I는 R분의 V를 다시 쓰고, 이때 R은 얼마입니까? 여기에 있는 5ohm 플러스 이 내부 저항 1.5ohm 분의 4.5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다시 다시 4.5 나누기 6.5 했더니 얼마입니까? 0.69네요. 0.69. 자, 그러면 0.69 암페어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우리 계산이 맞다고 하면 맞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때 우리가 계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압을 구한다고 하면 자, V는 IR 공식을 무시하시고 V는 건전지, 이 연결된 직렬 건전지에서 전류와 저항을 곱한 값, 이때 이 저항이라는 것은 내부 저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R인이 되겠죠. R인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4.5 마이너스 0.69 곱하기 얼마입니까? 1.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기를 돌려보면 자, 4.5 빼기 0.69 가로 열고 곱하기를 가로 열고로 표시할게요. 1.5 가로 닫고 하면 얼마입니까? 3.46.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는 3.46 볼트가 표시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이 계산을 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틀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정확한 공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검증을 해보자고요. 얼마입니까? 0.69 맞지요? 3.46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 잃어버리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멈출까요? 자,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건전지에서 전류를 구하는 방식은 I는 R분의 V지만 이때 R은 5 더하기 R인에 해당되는 애들을 다 더한 값 1.5분의 전압 V다.
이 V는 1.5, 1.5, 1.5니까 그러면 이거 지우고 4.5로 표시할까요? 4.5 하죠. 자, 4.5가 되는 겁니다. 직렬 연결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없어요. 단 전압을 구할 때 건전지 2에서 전류를 곱하고 저항을 곱하는데 이때 이 저항은 R인의 합이다. R인의 합이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병렬 연결. 병렬 연결하고 특별하게 차이는 없죠. 어차피 내부 저항이 있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더하면 되었지만 얘는 이제 분수로 더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회로에 또 전류를 구하는 공식 I는 R분의 V인데 이때 R은 나와 있는 R이 있어요. 값이. 그렇죠. 5ohm이 있긴 해요. 5ohm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 놓고 얘하고 더하는 것이 여러분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들. 실제 수식은 Rn 4분의 1 플러스 Rn 5분의 1 플러스 Rn 6분의 1의 전체의 1을 구하면 내부 저항의 합이 나와서 저항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5ohm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CBTC가 있는 그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다 보면 계산기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공식으로 풀다 보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분수를 처리해야 되는구나를 아신 다음에 바로 계산기 눌러서 답을 뽑아내는 게 빠르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계산기를 눌러서 바로바로 답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옮기겠습니다. 자, 전체를 지울게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2를 나눠야죠. 왜? 아까 분수가 있었기 때문에 2를 나누고 다시 가로를 쳐줍니다. 이때 이 가로의 의미, 그리고 한 번 더 가로를 쳐요. 이 가로의 의미, 이걸 잠깐 설명드려 볼까요? 왜냐면 아이고, 펜을 좀 옮길게요. 자, 공식이 뭐였냐면 Rn 4분의 1의 전체분의 1이었단 말이죠. 여기 플러스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1이 요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그다음에 요 나누겠다고 했으니까 분수니까 요 부분이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바로 나누지 않고 왜 요 부분이 또 이렇게 분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분수가 있고 여기도 분수가 있으니까 지금 가로를 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 나누기 얼마죠? 0.5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Rn4가 끝난 거예요. Rn4가. 그럼 여기 더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Rn5에 대해서는 가로 열고 1 나누기 0.5 가로 닫고 자, 플러스 이제 Rn6을 해주면 되겠네요. 가로 열고 1 나누기 0.5 가로 닫고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초반에 가로 한번 열어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가로 열어주셔야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0.6이네요. 자, 이 0.6에다가 이 0.16에다가 누굴 더하면 됩니까? 얘를 더하면 되죠. 얘를 더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0.16이 나온 거에다가 얼마를 더한다? 5 그랬더니 5.16이다 이거예요. 5.16.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I는 R분의 V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R을 구했는데 얘가 5.16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16분의 전압은 1.5 직렬에서는 얘를 다 더했지만 병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렬에서는 그냥 이 값들이 1.5면 병렬에서는 전압이 항상 일정해요. 일정.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1.5라고 쓰시면 됩니다. 병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것도 계산기 눌러보면 전압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C 눌러서 얼마입니까? 1.5 나누기 5.16 그랬더니 0.29네요. 0.29. 자, 그러면 여기 가서
0.29 암페어가 나온다 이거예요. I는 자 그러면 V는 우리가 아까 했던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V는 2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R이었는데 이 R은 누구라고요? RN 내부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는 1.5V예요. 병렬이니까 그냥 건전지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0.29 가로 열고 RN이 얼마였죠? 0.16이었는가? 그렇죠? 볼까요? 그렇죠? 계산기를 다 지웠네. 그렇죠? 아까 기억으로는 0.16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5.16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5.16이 나왔으니까 0.16이에요. 0.16. 자, 그러면 여기다가 0.16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계산기 눌러보면 자 1.5 마이너스 0.29에 얼마를 곱한다? 0.16을 곱한다. 그랬더니 얼마냐? 1.45네요. 1.45. 자, 그러면 V는 1.45 볼트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복잡한 소식은 지워버리고 결론만 볼게요. 결론만 보자고요. 결론만 보면 자, 지웠어요. 자,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이 나와야 되죠. 0.29 암페어에 1.45. 자, 그러면 해보죠. 짜잔. 0.29 암페어 1.45 맞죠? 어렵지 않죠?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것을 바로 회로를 돌려서 검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을 이렇게 알고 나면 이렇게까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의 장점인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건전지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 저항 R을 구하는 공식은 R2를 더한 다음에 R2에다가 누굴 더합니까? R 하나 둘 셋 여기에 내부 저항 R인을 더한다. R인 1번, 2번 플러스 R인 3번까지 다 더해서 전체 저항을 구한다. 이 전체 저항이 구해졌을 때 I는 R분의 V에서 이 구해진 R이 이제 여기에 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 V 전압을 구할 때는 V는 우리가 일반적인 오음의 법칙은 IR이지만 건전지의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바뀐다? E 빼기 IR이다. 이때 이 R은 누구다? 내부 저항이다. 이들의 합입니다. 이 내부 저항의 합을 전류하고 곱한 다음에 여기서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직렬 연결인 거고요. 병렬 연결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수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은 Rn 4분의 1 플러스 Rn 5분의 1 플러스 Rn 6분의 1의 전체분의 1을 하면 뭐가 나온다? R이 나온다. 이때 중요한 건 보통 이렇게 하고 빼먹어요. 요 밖에 있는 얘를 빼먹는단 말이죠. 여기에 구한 저항 R 플러스 외부에 있는 R1을 더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R 저항이 구해집니다. 이 저항을 구한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I는 R분의 V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내부 기전력을 구할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직렬일 때는 얘를 다 더하는 게 맞는 거고요. 병렬일 때는 이 부분이 그냥 하나의 건전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의 건전지. 다시 말하면 직렬로 건전지를 연결했을 때는 되게 밝죠. 전압을 더하니까 밝아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극성끼리 만났기 때문에 병렬을 연결해서 밝기는 똑같지만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병렬일 때는 그냥 건전지 V는 2 빼기 IR에서 이 2는 1.5V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저항의 직렬, 저항의
병렬 뭐 이런 연결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때 또 다시 한번 이 I는 R분의 V의 몸의 법칙에 I는 R분의 V 또 V는 IR R은 R분의 V R이죠. R은 I분의 V 이런 식으로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또 저항값을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그냥 중요한 공식 이 기전력 V는 전압을 구할 때 얘의 IR이다. 이때 R은 내부 저항.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식이 나와서 헷갈릴 수도 있고 분수가 나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계산기만 누르는 방법만 아신다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러한 분수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